네, 자,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소식은 뭡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에서는 또 경기 침체, 경기 논쟁에 대한 게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주요 월가의 투자 은행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하니까 투자자들은 또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폭이 워낙 깊다 보니까 내년에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 우리도 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카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 베어마켓이 보통 한 8번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8번의 베어마켓이 평균 경기 침체 이후에 9개월 안에는 종료됐다. 뭐 희망적인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 2023년 안에 뭐 베어마켓은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강세적인 이 얘기도 있는데 펀드 스트렛이라는 기관에서는 연준이 언제 금리를 멈출지만 알게 된다면 주시장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FOMC가 아마 끝나고 나서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넌지시 힌트를 준다면 그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FOMC를 앞두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렇고 내년 2월에도 빅스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또 시장의 분위기에 뭔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틀 연속 낙폭이 컸는데요. 네. 그걸 앞두고 일단 시장은 오늘은 관망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각종 지표를 보면 오는 12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정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12월까지는 빅스텝일 가능성이 지금 거의 90% 넘기 때문에 50bp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당 금리가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FOMC까지는 조금은 기간이 있어요. 12월 이후에 1월 그리고 2월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경기 지표는 아마도 예상컨대 이 렌트비 하락과 오늘도 좀 짚어드리겠지만 유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뭐랄까요 부담이 조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망과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망세 내지는 이제 좀 횡보세가 연말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월가의 생각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달러화는 그래도 최근에 좀 약세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도 뭐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계속된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달러화 약세를 촉발시킨 게 물론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되려 유럽과 중국이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간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날 밤에 유로화가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유럽의 GDP가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0.3% 정도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0.2%였기 때문에 소폭 예상치보다는 상회했다라는 거거든요. 뭐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좀 둔화되는 과정에서 유럽이 바닥을 잡아준다라는 정도의 안도 심리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2주 동안 거의 쥐락펴락했던 것 같아요. 네. 악재를 줬다가 이제는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과 중국이 좀 올라와 준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네.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 이머징 시장에서의 어떤 호재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도 환율이 뭐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전망들을 보기 좋게 뒤엎으면서 네. 빠르게 하향 안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건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과 지수는 좀 선전을 했어요. 네. 마이크론이 뭐 강보합에서 마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좀 선전을 했다. 저도 뭐 뉴스를 막 찾아봤지만 이렇다 할 뉴스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의 아리조나에서의 공장 가동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 비용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힘들었던 게 쓰리고였거든요. 뭐냐면 유가가 높았고 달러화가 높았고 금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유가가 낮아졌고요. 달러가 낮아졌고 금리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바잉 파워, 즉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네. 이 수요에 가장 예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메모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이 혼조세 속에서도 조금의 희망을 본다면 경기 침체 둔화 우려는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런 비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전저점을 깬 그런 우려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이제는 좀 먼저 또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시장은 상단은 좀 막혀 있겠지만 그 안에서 비용이 낮아지는 이를테면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진이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종목 찾기는 더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비용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들, 지금 반도체와 또 음식료주도 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한국 시장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